K조선과 K방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전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송 작가가 이제 K방산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유망업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불과 이 방산 수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게 10년밖에 안 됐고, 작년, 재작년에 최고의 방산 매출을 올릴 때 한 14조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 게 처음에 초석이 됐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방산의 수주 잔고가 무려 100조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이랑 방산이랑 이거 합쳐 넣으면 200조 원의 선주물을 받아놓고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등 K방산 빅4 수주 잔고가 103조 4,7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말 42조 원 대비 3년 6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현재 약 4, 5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해달라고 그러면 5년 후에 받으러 오세요 이거거든. 근데 니들 알지? 한국은 세치기가 가능한 나라. 응? 세치기가 가능하다. 무슨 세치기? 돈만 많이 주면 또는 옵션이 좀 붙으면 좀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네. 특히 방산 관련한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국내 자체에서 생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이거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이런 재고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가치가 굉장히 커요. 폴란드랑 우리가 거래하기 시작한 게 2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폴란드에 현재 넘어간 전차, 탱크, 미사일 발사대가 무려 250대가 넘습니다. 어떤 나라는 만들라고 해도 못 만들 나라인데 폴란드에 수출한 것만 이만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5년 기다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폴란드는 석 달, 6달 만에 다 줘놓고 왜 나는 5년 기다리려 그래? 나 빨리 해줘. 옛날에는 요거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정했습니다만 이 권한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인 큰 카드 중에 하나가 이 방산 수출의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진단 키트 갖고 전 세계에서 이걸 외교 카드로 써먹었잖아요. 이제 무궁무진한 방산 수요를 갖고 우리가 이걸로 외교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많아졌다는 거죠. 현재 이와 같은 그 수요의 폭발은요, 국내에서 이 수요들을 다 이제 생산해 갖고 공급한다는 전제하에서 4, 5년치 일거리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K2나 뭐 K9 같은 주력 그 재래식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의 생산 기지들이 생기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폴란드이기도 하고요. 인도라든지 또는 호주,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국가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국산 무기들을 라이센스 생산하기 위한 협약을 계속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 산업의 질과 그다음에 규모가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어요. 해외에 우리나라 무기 공장들이 막 생기고 있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폴란드에 수출했던 그 우리 다연장포들 있잖아요. 네. 천궁이라고 불리는 다연장 로켓. 다연장 로켓. 이 다연장 로켓을 120대 이상을 수출을 하면서 폴란드 자체에서 포탄을 생산하기로 하나가 계약을 지금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다연장포를 이제 수입을 해갖고 그 포탄을 채우는 거를 수입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로켓 한 발당 우리한테 로열티가 네.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야씨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되네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폴란드가 한테 판 게 9조 원이래요. K2 전차.
K2 전차로만. 지금 전차만, 사실 가장 또 이제 핵심 국가들이 어디냐면은 북유럽 쪽하고 발트 3국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리고 폴란드. 그러니까 러시아 러시아하고 근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저렇게 사갖고 간 무기들이나 앞으로 생산할 무기들을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도 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EU 고유의 무기 생산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연합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EU가 한 국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진출이 기존의 EU의 이런 통합 무기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미국이 빠져버렸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자기네들 지켜주지 못해서 유럽이 자체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체 방위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대놓고 야 니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하잖아. 그러면 니들은 이제 니들이 스스로 지켜야 니들 스스로 돼. 지켜. 그건 뭐냐면 다음 러시아가 이번엔 어떤 나라를 침을 밟을까 요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토로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유럽 내에서는 방산 기업들이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왜? 다 그냥 미국에서 받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무기를 첨단 무기부터 시작해서 그 연구 개발을 할 필요도 없었고 막 대량 생산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그게 이제 패착이 돼가지고 야 니네 나라에 있는 방산 기업들 좀 점검해봐 이랬더니 제일 큰 나라라고 하는 독일조차도 찌킬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로 생산이 안 되겠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야 그러면 나라 몇 개 묶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끼리 찌킬만한 거 2개, 3개를 묶어봤자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딱 통박되면서 저것들에 기대봤자 될 게 아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하고 제일 먼저 손을 잡은 거고요. 그래서 발사대는 우리가 수출해요. 왜? 발사대는 사실상 무기가 아니잖아. 포탄이 안 들어있는 상황이면 그냥 전술 차량일 뿐인 거잖아. 근데 포탄은 니들이 생산해라고 우리가 기술 라이센스를 해준다는 거지. 그렇죠. 그 정도는 재래식 무기에 한해서는 해줄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공급을 해주게 되면 이 전차를 만들어 갖고 대포를 만드는 것보다 400km 이상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그것도 무제한으로. 따라서 이와 같은 모델이 앞으로 전 세계의 일종의 접경 지역, 분쟁 지역에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는 이 수주 100조 원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공이 하나 더 붙을 것이다. 오, 선조국 되나요? 천조국 되죠. 천조국 이상으로 되죠. 야. 네. 지금 포탄뿐이 아닙니다. 전에 초공동 어뢰도 처음 개발했다고 하죠. 맞아. 지금 KF-21도 5세대 뛰어넘어서 6세대 지금 개발하고 있죠. 기타 등등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이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지 하고 모든 국가들이 다 기절초풍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까지. 왜냐면 분단국이었으니까. 또 우린 전쟁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는데 야 니들 외계인이랑 전쟁하고 있었어?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우리 분단국이어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미국이 하도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옆에서 일본도 깔짝대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우회로를 선택해서 꼼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걸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 핵무기는 한 발 날아오지만 우리는 5,000발씩 쏴버리니까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이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이제 곧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